일본에서 중국이 도쿄에 자체 비밀 파출소를 운영 중이라는 폭로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폭로한 것입니다. 푸젠성의 비밀 문서를 확보하고 폭로했는데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 30개국에 70곳을 설치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 비밀 거점을 통해서 국외 반체제 인물까지 추적하고 강제 귀국시키는 공작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거짓으로 감추면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비밀 파출소는 여권을 새로 제작하거나 발급하는 업무까지 직접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강제 귀국 비밀 공작은 비엔나 조약에 위배되는 불법입니다. 체약국은 여권, 사증 절차 등 정해진 업무를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법 제도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치안 경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폭로된 후 현재 네덜란드 외무성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도 인권단체가 폭로한 도쿄 시내의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취재 기자가 확인한 결과 아키하바라 전철역 근처의 건물이었는데 전층에 여러 중국 관계 단체들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건물 관계자들은 모두 중국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다. 현재는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때 일본 내에서 반중국 시위가 열렸을 때 당시 건물에서 푸른색 상의를 입은 중국인들이 대거 등장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반중 시위자들을 거칠게 밀며 체포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그들이 긴급하게 파견된 비밀 경찰 조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 경시청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푸젠성의 공안부의 비밀 문서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30개국 70개 도시에 비밀 경찰 조직의 서비스 스테이션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일개 푸젠성의 공안부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 파출소가 70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안부도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FBI는 중국의 해외 경찰은 120개국 이상의 1000개 이상 비밀 경찰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이런 비밀 파출소가 서울이나 부산 등에 존재할 것이고 이들이 현지 중국인들과 협력하면서 정보 수집과 체포와 귀국 작전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인권단체가 푸젠성의 공안부 서류로 파악한 비밀 귀국 작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는 중국인 범죄자들이 주로 도피하는 9개의 국가는 특별히 해당 국가와 강력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입니다. 문제는 이 9개의 국가 이외의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복귀 작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안부는 해외 비밀 파출소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범죄자의 복귀 작전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취하는 복귀 작전은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발적으로 중국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접촉을 해서 반협박이든지 설득이든지 회유를 해서 스스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부터는 스스로 중국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의 복귀 작전은 비자발적인 경우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가족을 추적하고 그들을 압박합니다. 수단으로는 가족에 대한 협박, 괴롭힘, 필요하면 체포 구금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자발적 귀국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가족의 체포 등의 강경책을 펼칩니다. 두 번째 유형의 또 다른 단계는 목표물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을 합니다. 먼저 이메일 등 온라인 수단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협박과 공포를 주면서 좋게 말할 때 돌아오라고 강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한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의 공안 요원과 비밀 요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위협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에는 종종 중국 내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동행해서 함께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렇게 가족과 친척이 전면에 나서서 강제적으로 협박하고 설득하는 것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중국은 범죄자의 해외 도피가 발생하면 바로 불법 자금과 전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의 재산까지 조사해서 압류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가족 친지뿐 아니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의료보험 지급을 정지하고 여권을 압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속철도나 비행기 탑승 또는 호텔에 투숙하는 것까지 금지시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강력하게 진행시켜서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하도록 주변인에 대한 모든 압박을 실행합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아니고 용의자일 뿐이고 혐의가 확증되지도 않았음에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가 공산당의 조직 범죄와의 특별한 전쟁으로 미화되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중국인들이 부패와의 전쟁에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간부들이 더 큰 도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이런 외형적인 조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복귀 작전까지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항거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세 번째 유형의 복귀 작전을 펼칩니다. 세 번째 유형의 복귀 작전은 외국 땅에서 직접 납치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중국 공안부 등의 모든 조직이 총동원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국가의 경찰 조직과 접촉을 하면서 강제 납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버티는 반체제 인사나 범죄자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하고 해당 국가의 경찰 조직과 협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국가의 중국인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 범죄인 추적 및 인도가 어려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밀 경찰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비밀 경찰서는 지역 중국인 상공연맹, 고향협회, 화교사무소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마다 중국 공안 경찰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역 사회를 감시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돕는 협회 임직원의 중국인들에게는 일정 부분 사업상의 이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인들은 중국 공안부의 정보원의 역할도 합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해외에 있는 중국 파출소라고 드러내기도 하면서 중국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수배하고 체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실제 이런 중국 복귀 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중국 공안부 차관은 지난해 21만 명의 범죄자가 설득 작전으로 중국에 돌아왔다고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주로 통신사기범 등 중국 경제와 인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등의 통신사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상당수의 반체제 인사이거나 요주의 인물이 협박과 강제 납치에 의해서 중국에 끌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 있는 공자학원이 중국에 협력하려는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고 중국식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자학원을 통해 협력하는 많은 교수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협력 교수 역할을 하거나 자금을 지원받아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후진적 공작으로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인간이 문제입니다. 살살 비정상적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막장으로 막 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짓을 보니 한번 크게 두들겨 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